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8장까지 우리가 CSS를 가지고 레이아웃을 위한 스타일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웹페이지를 가지고 와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좀 해야 될 거는, CSS 해서 포지셔닝. 우리가 포지션이라는 게 뭐죠? 어떠한 위치에 이렇게 딱딱딱 배치하는 게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배웠던 박스 모델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박스, 즉 블록 레벨 요소하고 인라인 레벨 요소가 있고, 그 블록 레벨 요소를 우리가 이제 박스 모델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밖에는 마진,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에는 테두리, 그 다음에 패딩, 그리고 컨텐츠 영역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게 우리가 박스 모델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박스 모델을 배치하는 거 있잖아요. 화면에, 즉 브라우저에다가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 문서의 상황에 따라서 포지션이 달라지겠죠. 그죠? 포지셔닝 방법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딴 거는 다 뒤에 가서 디테일하게 하면 되니까 일단 개념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조금 봤던 포지셔닝에 대한 속성들이 있어요. 우리 왜 플로트 떠 있다, 떠 있는 이런 뜻인데, 그리고 플로트 봤고, 그리고 클리어라는 거 봤죠. 보스, 클리어 보스에서 조상에 있는 플로트 속성을 무효화시킨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봤고, 그리고 테두리 같은 거 합치는 거, 보더 컬랩스 속성도 우리가 봤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CSS 포지셔닝이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CSS를 웹 문서 요소로 적절히 배치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예제에서 해봤듯이 HTML5, HTML 코드로 우리가 뼈대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이미 보여준 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UL 태그 해서 이렇게 로고 넣고 등등 검색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놔두면 내용이 많다면 스크롤 압박도 스크롤 압박이지만 중요한 거는 보기가 싫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CSS 포지셔닝이라는 기법이라기보다는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적절히 배치를 잘 해주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런 게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고, 그리고 검색창, 그리고 로그인 창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우리가 섹션이나 아니면 아티클, 어사이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제가 어디입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디세이블을 해버렸어요. CSS를 all 스타일을 디세이블을 해버리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이버가 CSS를 먹이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CSS를 다 먹이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죠. 이제 이런 개념은 잘 안다, 그죠? 우리가. 자, 여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CSS를 이용을 하면 아주 좋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포지셔닝을 할 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몇 번 봤어요. 자, 우리가 박스 모델의 너비 값을 기준을 지정을 할 때 사용하는데, 자, 우리가 박스 모델은 요렇게 있죠. 그죠? 그림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으면 우리가 컨텐트 박스로 지정을 하면 뭐예요? 요게 바로 컨텐트 박스예요.
이게 바로 콘텐츠 영역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width 속성 값을 콘텐츠 영역 너비 값으로 사용한다 되어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게 기본값이다 보니까 우리가 패딩이나 마진이나 우리가 따로 주지 않으면 알아서 브라우저가 적절한 값을 주죠. 맞죠? 그리고 박스 사이징을 우리가 보더 박스로 지정을 하게 되면 테두리죠, 테두리. 그러니까 마진 제외하고 테두리까지, 요까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 300픽셀 여기에 지금 분명히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얘는 박스 사이징을 컨텐츠 박스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300에 150으로 해서 위드스하고 하이트가 바로 먹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줬어요. 테두리까지. 근데 똑같이 300과 150을 줬는데 얘는 236 그러니까 30 패딩 그리고 보더 여기에 패딩 30 줬죠. 그리고 보더 2픽셀 줬어요. 그럼 32죠. 그죠? 32 곱하기 2가 되죠. 두 개가 있잖아요. 쌍방향으로. 그죠? 그럼 64가 된다. 그죠? 64 더하기 얼마예요? 그쵸? 236이 되는 거죠. 6이 되면 비로소 위드스는 3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 너비를 다 먹는 게 바로 보더 박스입니다. 보더 박스 속성값 아시겠죠? 그리고 컨텐츠 박스는 요거만 단지 컨텐츠 영역만 이렇게 잡아서 먹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위드스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떤 게 커요? 그렇죠. 당연히 얘가 크죠. 위드스. 왜냐? 안에서 컨텐츠는 300이고 30이고 2니까 얘는 얼마예요? 364가 보더까지가 되고 얘는 보더까지가 300인 거죠. 맞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 적절히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이게 바로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플로트라는 속성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같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플로트는 right, left, center, right, left, none 이렇게 있는데, 자, 요소를 왼쪽으로 쭉 이렇게 떠있게 만드는, 흐르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에 떠있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로트가 레프트냐 라이트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붙느냐 왼쪽으로 붙느냐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예제를 한번 보시면 자 박스 여기 물론 뭐 클래스 타입으로 이렇게 뭐 div 태그로 엮었겠죠. 그러면 여기에 플로트 레프트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플로트 레프트 그냥 갖다 붙이죠. 그래서 옆에 마진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플로트 라이트를 하니까 얘는 따로 오른쪽으로 갔죠. 이렇게 정렬을 우리가 시킬 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배치하든 왼쪽으로 배치하든 그게 바로 플롯 속성이고요. 그런데 이 플롯 속성은 상속을 해주는 부분이 상속을 해주기 때문에 이 클리어 속성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부모에 있는 그러니까 부모든 아니면 무엇이든지 간에 같은 요소들지 간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잘 보시면 자 플롯에서 레프트 했어요. 레프트에서 두 개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죠? 박스 1, 2. 근데 박스 3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전체를 차지하게 되겠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블록 레벨 요소, 그래서 박스 모델이라서 한 영역 100%를 다 차지하겠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박스 3가 이렇게 됐고 이거는 왼쪽으로 가고 그죠. 근데 이거는 클리어 버스를 해버리면 플로트 속성을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이거를 우리가 해제를 시킬 수 있어요. 무효화를 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쵸? 클리어 속성이라는 거고요. 이 클리어 속성은 플로트 속성에서 우리가 뭐 플로트가 뭐 영어로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떠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플로트 속성에서는 left, right 이렇게 붙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붙여놓고도 이제 우리가 때로는 붙이기 싫잖아요. 그죠? 이제 그 속성을 해제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클리어를 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로트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넣는 요소는 똑같이 전달이 되거든요. 똑같이 전달이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플로트 속성이 더 이상 이제 쓸 일도 없다. 뭐 됐다, 내가 할란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클리어 버스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리어 버스를 했으니까 얘는 박스 모델이니까 이렇게 층층이 쌓이게 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클리어 버스는 플로트 속성을 무조건 해제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포지션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의외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포지션이라는 속성은 웹문서 안에 요소들을 우리가 배치를 하기 위한 속성인데요. 그래서 보통 HTML하고 CSS를 이용해서 웹문서를 만들 때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나왔던 거 뭐 릴레이티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보면 자, 스태틱이에요. 그죠? 포지션이. 얘는요. 그냥 스태틱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기본값인데 요소와 문서의 흐름에 그냥 맞추어서 배치를 해요. 그냥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자. 그냥 흐르는 대로 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릴레이티브는요. 이전 요소에 자연스럽게 연결해 배치를 하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위치. 그래서 자기가 어디다가 놓고 싶은 곳에다가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어브졸루트 이건 릴레이티브는 관계가 있는 이런 뜻이고 관계적인 이런 뜻이고 어브졸루트는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얘는 원하는 위치를 지정해서 배치를 하는 거고 자, 픽스드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정한 위치에 고정을 해서 배치를 하는데 화면에서 요소가 당연히 크면 잘릴 수도 있겠죠. 예.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이러한 개념적으로 일단 요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고 한번 봅니다. 자, 스태틱은 문서의 흐름대로 배치한다라고 했고요. 얘는 문서의 요소의 흐름에 맞추어서 배치하기 때문에 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포지션에 기본값으로 나열한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런데 탑이나 라이트나 바텀 그리고 레프트 같은 속성을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탑이나 라이트나 바텀이나 센터가 없죠. 예, 그런 걸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박스 1에서 플로트 속성을 써서 레프트로 했고 그럼 왼쪽으로 갔고요. 위드스 100 그죠? 위드스 100이고 그리고 탑을 300이나 줬는데도 이게 안 먹혀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탑을 300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렇게 그럼 마진 라이트 이렇게 뭐 이렇게 등등을 이렇게 줬는데 자 뭐 여튼 지금 얘는 문서의 흐름대로 그대로 배치를 하고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속성을 우리가 따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느껴보면 될 것 같네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얘는 이 스태틱은 단순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단순히 그냥 이렇게 문서의 흐름대로 배치하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기본값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릴레이티브가 나오는데 많이 쓰는데요. 자, 자연스럽게 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요소에 의해 바뀔 수 있다. 왜? 앞에 있는 요소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고정되지 않고 왔다 갔다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말을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요소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요소와 조화를 이룰 수가 있고요. 앞에서 스테이틱은 top, right, left, 바텀을 쓰지 못했다면 얘는 다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left나 top 속성을 이용을 해서 요소의 위치를 우리가 이동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박스 1을 이렇게 보시면 레프트로 설정을 했고 위드스 했고 마진 라이트 이렇게 10픽셀 띄워놨는데 자 패딩 안으로 20픽셀 줬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지션 릴레이티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자 레프트로 원래는 이거 릴레이티브를 하지 않았다면 얘는 이대로 갔었어야 됐어요. 그죠? 그런데 릴레이티브를 했기에 마이너스 50이면 좌측으로 간다. 그죠? 그래서 좌측으로 마이너스 50 그리고 탑으로 30을 올린 거죠. 그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고 플로트는 레프트 똑같이 줘놓고 근데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겹쳐 보이게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릴레이티브 속성입니다. 자연스럽게 배치를 하되 탑, 라이트, 바텀, 센터를 자유자재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위치를 조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상대적인 위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요소와 조화를 이룬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브졸루트예요. 절대적인 값이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요, 문서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 위치에다가 요소를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요소의 위치는 가장 가까운 상위 요소, 부모 요소나 조상 요소 중에서 포지션이 릴레이티브인 요소. 그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얘가 어브졸루트 속성을 써서 어떠한 박스 모델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얘는 상위에 있는 상위 요소 중에서 가까운 그러면 DIV가 있고 만약 여기에 또 다른 DIV가 안에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그 상위 DIV의 포지션이 만약에 릴레이티브라면 얘는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을 속성을 사용을 해서 네모서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위치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릴레이티브를 할 때, 어브졸루트를 할 때, 그래서 div 태그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위치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한번 보죠. 자, 랩이라고 이렇게 ID 선택자를 하나 줬고 박스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하나 줬네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포지션이 랩이 릴레이티브예요. 그죠?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거고 위드스 300, 하이츠 300 그리고 플로트 속성은 따로 없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보도선을 이렇게 꺾겠죠. 그죠? 이게 지금 랩이에요. ID 선택자로 랩이 이렇게 아마 div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박스를 이제 하는데 이 박스는 전부 다 포지션을 어브졸루트라고 줬어요. 그리고 나서 위드스 50, 하이츠 50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FF에 가까우니까 파란색 계통 이런 쪽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위치가 전부 다 다르다. 그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도 뭐 div 태그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걸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id 선택자로 1, 2, 3, 4, 5, 6, 1, 2, 3, 4, 5까지 줬어요. 그러면 얘는 탑 제로, 레프트 제로. 그럼 왼쪽 상위 탑을 기준으로 해서 50, 50을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이제 부모 요소잖아요. 부모 요소가 랩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러면 CRD2는 탑하고 라이트. 이게 CRD2. 이게 CRD1. 그 다음에 3는 바텀 레프트. 얘가 CRD 얼마예요? 3가 되고 얘는 CRD4가 되고 얘는 100픽셀 100픽셀이라고 하니까 탑 100. 그죠? 여기 탑 100. 그리고 여기에 레프트 100 이렇게 띄워서 여기에 절대적으로 지정을 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죠? 얘는 부모 요소가 포지션 속성이 릴레이티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얘는 쓸라 그러면 div 태그로 엮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리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브졸루트 속성값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자재로 이용을 해서 뭐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조상 그러니까 뭐 상위 요소가 뭡니까? 릴레이티브 속성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픽스드인데요. 얘는 고정된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문서하고 흐름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위치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우리가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박아버리는데 그래서 얘는요 부모 요소고 뭐고 없어요. 일단 브라우저를 무조건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창 왼쪽 위가 꼭지점이 0.0을 기준으로 좌표를 계산을 해서 자 부모 요소가 아닌 브라우저 창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한번 보시면 자 뭐라는 놈이 있네요. fx라는 id 선택자를 지닌 누군가가 있다면 포지션을 fixed 하고 top, right, width, height 그죠? top, right 이렇게 해서 띄우고 그리고 5픽셀씩 이렇게 띄웠다 그죠? 이렇게 띄우고 그리고 이제 나타내는 크기가 자 위드스하고 하이츠가 50픽셀짜리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브라우저 창을 계속 밑으로 스크롤을 해도 얘는 같은 위치에 고정이 쭉 됩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픽스드 속성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 뭐 많이 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거에 대한 지금 뭐가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면서 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쭉 나타내 줄 때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이러한 속성해서 뭐 이렇게 그런 게 나타내 줄 때 한 번씩 쓰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지빌리티라는 것과 zindex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요까지만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비지빌리티 보인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특정 요소를 화면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우리가 설정을 하는 방법인데 자, visible 하게 되면 당연히 기본값입니다. 얘는 보이게 하죠. 그리고 hidden은 숨기는 거죠. 근데 비지빌리티에서요 여러분들이 히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오버플로우에서 히든을 하면 자리를 하지 않는데 얘는요 히든을 여기서 하게 되면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컬랩스는 뭐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보더 컬랩스 하게 되면 표의 행과 열, 행그룹 뭐 등등에 지정하면 서로 겹치도록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외의 영역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히든처럼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요. 뭐 이것까지 디테일하게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여튼 여기 보시면 이미지에서 마진, 패딩 이렇게 테두리를 줬어요. 그리고
invisible이라는 게 있는데 이놈은 어때요? 히든으로 해버렸어요. 그죠? 히든으로 해버리니까 얘는 지금 클래스 선택자로 뭐 하나를 했는데 얘는 여기에서 영역만 먹고 결국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죠? 이러한 내용을 지금 표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Z 인덱스라는 속성인데요. 이거는 요소를 쌓는 순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쌓이는 거죠. 이렇게 블럭 쌓듯이.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 이렇게 쌓여요. 쌓이는데 이거를 우리가 위에서 수직으로 바라봤을 때 수평에서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세 개가 쌓인 걸 알아요. 동일한 크기라면 말이죠. 틀린 크기도 상관없지만 근데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한 개밖에 없다 그죠. 왜? 밑에 거는 가려서 안 보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 용어 IT 용어에서는 스택이라고 하거든요. 뭐 여튼 이렇게 쌓인단 말이죠. 이렇게 맞죠. 근데 이러한 Z 인덱스 값이 작은 요소부터 뭡니까? 작은 요소보다 위에 쌓인다. 뭐 Z 인덱스 값을 명시하지 않으면 1부터 시작해서 1이 커진다 등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 릴레이티브가 왔다 그죠? 자연스럽게 어울려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B1, B2, B3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소스가 잘못됐나요? 소스가 왜 1, 2, 1로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요거 잘못됐네요. 그죠? 이거는 뭐죠? Z 인덱스에서 이거는 2가 되는 겁니다.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Z 인덱스 1 했어요. 1 하니까 얘가 쌓였고 그 다음에 3 해서 3이 쌓였고 그 다음에 2가 이렇게 쌓인 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div 그 태그를 이용해서 그 안에다가 쌓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Z 인덱스는 값이 작을수록 아래 쌓이고, 그리고 값이 클수록, Z 인덱스 값이 작은 요소보다 위에 쌓인다. 근데 우리가 따로 값을 명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얘는 먼저 삽입하는 애가 이제 층층이 쌓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여기에서는 지금 뭐예요? Z 인덱스 값만 이렇게 우리가 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뭐 이렇게 1, 3, 2로 나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게 바로 CSS를 우리가 화면에다가 블록 레벨 요소를 박스 모델을 이렇게 우리가 배치를 할 때 특히 기억을 많이 반드시 해 두셔야 될 게 이 포지션 속성에서 스테이틱 그리고 릴레이티브 어브졸루트 픽스드 그리고 비지빌리티 요거 Z 인덱스는 크게 많이 안 쓰니까요. 뭐 그리고 비지빌리티하고 그리고 플로트 속성 클리어 속성 알겠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까지 일단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요거에 대해서 포지셔닝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다단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바로 이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